왜 그러시지? 자, 284페이지 봅시다. 284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인데, 먼저 보면은 1번 시행 방법이 먼저 나왔네요. 그럼 정비사업에는 일단은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가 암기가 됩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크게 6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음 하나 해나가는 방법 1을 혼용 방법 줄 거 봅시다. 혼용 방법. 혼용 방법이 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딱 하나만 됩니다. 1번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정비 기반에서 새로 설정을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걸 갖다 이제 주택 개량, 일명 자가 개량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자가 개량이다 그런 말을 안 써요. 시험에서는 자가 개량 방법 그렇게 나오면 차라리 좋은데, 거기 있는 질문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기반에서 새로 설정을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계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가 수용 방법. 수용 방법인데 거기도 그냥 수용 방법 이유가 안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써놔요. 3번 시행자가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4번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 4개를 암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비사업이 뭡니까?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이요. 그러면 1번은 뭐냐?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에게라. 그러면 285페이지 옆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하고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또 줄 거지 말고. 손 간직해서 좀 조금만 줄 거지 말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시장, 주택공사 등. 그러면 다시 옆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1번은 시행자가 기반시설 정비할 테니까, 그러니까 도로니, 공원이, 학교니, 주차장 이 정비는 시장, 주택공사 등이 할 테니까 소유자들은 어쩌라고? 자기 집을 갖다 다시 철거하고 다시 얘기해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1번 이거예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1번을 기로 잡아요. 기.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 기반시설에 기 잡아놓고 기 그러면 반사적으로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두 번째, 전부 일부 수용해서 우선 공급한다.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두 번째는 수용의 수잡아요. 세 번째, 환지를 공급한다. 환 잡아놓고.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한다. 관리 처분 계획 관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 4개를 암기해야 돼요. 기, 수, 환, 관.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 두 번째, 수, 세 번째, 환, 네 번째, 관. 이러고 암기할 때는. 기하고 이제 그 다음 보면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 개량은 소유자, 수,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 환지 방식, 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개를 섞어서는 뭐가 있다고요? 혼용 방식이 있다. 혼용 방식. 자, 그럼 이제 재개발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재개발은 자 읽어보면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입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환지인가? 관 그리고 환입니다. 관, 환.
재건축은 싹 읽어 뭐밖에 없어요? 관리처분계니까 관입니다. 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입니다. 그런 계획은 또 관환 그럽니다. 관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입니다. 기.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 소유자한다. 결론 내용은 그런 것들이요. 도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뭡니까 하면 관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몇 초에 암기가 돼요. 그 박스를 암기하긴 해야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 그럼 간단해요. 기수, 환, 관, 혼용. 재개발은 관한,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한,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주택 정비 관. 그러니까 일단은 몇 번 읽어야 되겠죠.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최대한 확 줄인다고.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몇 번 반복했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1월 달부터 가게 되면 이제 숙제 내줍니다. 3번 써오세요. 의무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럼 숙제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돼요. 그러면은 284페이지에 가볍게 암기했고요. 할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5페이지 이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85페이지 시행자. 원칙, 시장구수,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 1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공고 공람의 현재 해당 정비 예정기간에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가로 건너뛰고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정구수가 다음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정구수가 단독 시행한다. 시정구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공사 등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하에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에 설립한 법인. 2번 공동시행, 시정구수가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넘겨보면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름이 복잡하네요. 세입자 동의 생략 거기까지는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하면 시행자 보게 되면 일단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 누가 하든가 시장 군수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하는데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많이 작년보다도 훨씬 복잡해졌어요. 지금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누구 단독이냐 시장 군수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단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동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두 명이 같이 붙는 거예요. 봐봐요. 거기에 있는 두 명이 누가 붙습니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여기에 있는 이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같이 해서 공동으로도 하게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공부했던 사람들 어디까지 했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가 지정한다.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한 번 시험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도 할 수 있고 또 얘들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1년 내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1년 내 딱 끝내서 나가야지. 그 다음 가게 되면 또 개정되고 그러니까 웬만큼 틀 잡았던 사람들이 그에 못 끝나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되게 힘들어져야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변경이 되니까.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예외입니다. 예외. 2번 예외입니다. 시장군수는 천재지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선 지체 없이 토지등 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 사업 시행 사유, 시행 방법,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 이거네요. 원칙은 이렇게 동의받으라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천재지변 긴급이 나오니까 천재지변 긴급. 그럼 어쩐다고요?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처음에는 가장 잘 나와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서 암기해야 돼요.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뭐 받아가지고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본인이 단독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50% 초과 출자법을 지정하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공동할 수도 있다. 공동. 단독을 하는 애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하게 할 수도 있다. 원칙은 동의받았는데 예외 천재지변 긴급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 대리인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물어봤더니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하면 조합이 한다면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조합은 조합이 하든가 아니면 공동하는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와 공동을 할 수 있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을 하는데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하는 자와 공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누가 하든가 조합이 하든가. 그게 뭐가 나옵니까? 공동인데 공동 과반수 동의받아서 똑같이 나오죠.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경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할 수 있다. 도시환경 읽어봤더니 약간 또 바뀌네 얘는. 도시환경 첫 번째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누가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할 때는 정비계 공단구를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누가 하든가 시장, 군수가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이태 정비사업입니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대리인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 건설업자, 등록사업 신청해서 공동할 수 있다.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누가 하든가 조합이 하든가 또 공동입니다. 공동은 전부 다 과반 동의. 누구하고 공동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공동이에요? 얘를 좀 다시 수정합시다. 이걸 갖다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합니다. 누구랑 공동하냐?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시행자, 원칙적. 여기까지를 암기해야 그 다음에 7번 예외적인 시행자를 암기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이 예외가 나왔어요. 예외가. 맞죠? 황당해요. 그래서 도정법 3문제, 6문제 나오면 목표는 3문제만 잡아요. 3문제. 근데 이런 거 해야 3문제를 맞춰요. 이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우리 앞으로 2주 뒤에 시험 보러 가죠? 시험 보러 언제 가요? 1년 뒤에 가, 1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보면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될 거지만 나중에 이게 된다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돼요. 돌에도 꽃이 핀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반복 결론 나중에 된다니까요. 이게. 간단해. 이거 암기시키는 방법은 모의고사 시험에 연타로 3번만 딱딱딱 내면은 암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시험에다가 똑같은 것만, 똑같은 문제만 3번 해가지고 살살 바꿔서 내면은 암기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문제 자주 나오네? 맞춰야 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나중에 숙제 내줍니다. 쓰세요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7번이죠? 시정운수의 시행, 시행자 지정.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언제 하냐? 그 부분은 4월달 넘어가서 합니다. 4월달 넘어가서. 이게 지금 7번 시정, 군수, 시행, 시행자 지정 이것은 건국 이래로 처음 나왔어요. 처음. 올해 26회 시험에 처음 나왔다고. 결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게 암기가 됐습니까? 아, 이 정도야 가볍게 하죠.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요.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89페이지 3번 정비사업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대행 얘는 6월 달에 딱 한 번 설명합니다. 그런 건 딱 한 번만 설명해도 알아요.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291페이지 3번 시공자 선정 있죠? 시공자 선정. 올해 시험에도 그것 하나 나왔어요. 시공자 선정. 1번 조합이 시행자다. 조합이 시행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받고 조합청에서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조합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청에서 정관이 선정할 수 있다. 지금은 이거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큰 틀 잡아야 되니까.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합니까? 그러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식 언제입니까? 이거네 이거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한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1번은 지금 시기만 잡아요. 시기만. 2번 토의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도시환경 정비자 소유자가 한다. 여봐요. 여기 봐. 조합은 언제? 조합은 언제? 그럼 언제 한다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한다. 그럼 얘는 이 도시환경 정비자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게 되면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말 쓸 수가 없잖아요.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2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의등 소유자가 시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이거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시공자 선정을 언제 하냐 묻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뭐 한다?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하는 이 절차가 없으니까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다음에 3번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면 3번은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시행자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예외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지금 볼 내용이 아니고 293페이지 4번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좀 안 나왔습니다. 정분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1번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시장수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 안전사고를 방지해서 다음 하나이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1번의 포인트 안전진단 실시는 누가 하냐? 시장군수. 1번은 그겁니다. 시장군수. 자, 1번 직군을 한다. 재건축 사업의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아까 기본계획에는 뭐가 찍혀 나온다? 정비 예정계획. 예정계획 찍혀 나오고 뭐도 나온다?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나옵니다.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이다? 2016년이다. 그럼 2016년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 안전진단 해가지고 해당 아파트 단지가 노후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는 상식이에요. 상식.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정비계약 위반 제한하고 자는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기간을 소유한 건축 및 부속들 소유자 체크합시다. 얼마의 동의? 10분의 1 이상 동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단 실시 요청 10분의 1 이상 동의 체크하고 2번 정비계획이 아닌 거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의 구성,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정비사업 예정기간을 소지한 건축 및 부속 토지자 10분의 1 동의. 3번, 4번 읽어보고 얼마 동의인가 찾아. 얼마 동의인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질구레하게 다 일일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 예정객별 정비계 수입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건 상식이고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요청했을 때 3분의 1, 5분의 1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10분의 1 이상이 요청입니다.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해요. 그 다음에 3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으로부터 10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받지 아니하고 다음 하나의 해당으로서 시장호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또 1번, 2번, 3번 있네. 일단은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받지 아니하고 다음 하나의 해당으로서 시장호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 1번 보게 되면 1번 특징이 뭐가 있나 봅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특별 관리 대상 시설 등으로 지정할 때. 2번 시특법에 따라 시특법입니다. 재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경우. 3번 주택법 공동주택 구조 안 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딱히 함정 쓸 말들은 없겠네. 읽어봤더니 함정으로 나올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가 포인트네.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받지 않고 다음 하나의 해당으로서 시정호수가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받지 않았다. 그렇게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정역별 정비계 수입시기가 도래했다.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이 들어온다. 세 번째, 재건축 결정하고 10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다. 2번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내 거기다 주권해야 돼. 주택단지 내.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그런데 지금은 주택단지 내 건축의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안전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안전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1번 천재 주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호수가 인정하는 것. 포인트는 시장호수 인정입니다. 줄 거고 시장호수 인정. 두 번째 주택의 구조안정성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호수가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시장호수 인정. 세 번째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한 기원을 충족하고 남는 것. 네 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되는 것에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그것도 시장 군수가 인정입니다.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주택의 구조안정성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O의 X요? X. 또 그러니까 자꾸 시장 군수를 갖다 시도로 바꾼다고. 시도로.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 또는 천재 주변 등의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이 된다. 틀렸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만드니까 쉬워요. 이것은. 3번 안전진단 절차입니다. 안전진 절차. 시장군수는 주권의 시장군수. 주권없고 시장군수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다음에 안전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한 번씩 둘러봐야 합니다. 씩 둘러보고 난 다음에 진단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진단 의뢰하는데
진단기관은 대충 읽어보고 시특법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있고, 두 번째 시특법 안전공단도 있고, 세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2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고 3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니까 둘은 국제기관이고, 1번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얘는 민간이네, 민간. 그런데다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줄 거란 말 안 했습니다. 자, 2번 통보입니다. 통보. 시장으로서는 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부터 30일 내, 32일 내 줄 거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 실시부 결정해서 진단 실시부 결정 줄 거고요. 진단 실시부 결정 줄 거 놓고, 요청인의 통보, 요청인의 통보 줄 거 보세요. 요청인의 통보. 그게 함정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게 되면, 10분의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게 되면 시장으로서 이제 한다 만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대답하냐? 며칠? 30일. 두 번째, 30일 내 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30일 내 진단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지 진단하는 얘기는 아니요.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해 주래요. 시도의사한테 보고하래요. 요청인에게 통보를 해야지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정이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3번 요청서 반려, 그건 스스로 읽어봐요. 한 번 나온 적 없어요. 2번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시장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장이 정해서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진단 실시해야 되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진단 결과보를 만들어서 시장군수하고 요청장에 제출한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요.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은 진단해야죠. 진단 결과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고? 시장군수한테 주고 요청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구분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첫 번째, 구조안전평가, 주거환경중심평가. 옛날에는 건축물이 이게 구조안전이 튼튼하냐 이것만 봤는데, 지금은 환경 본다고, 환경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재건축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구조안전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중심평가도 한다. 평가가 2가지가 있다. 2가지 해가지고 재건축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박스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적정성 여부 검토래.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으며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진단 결과 보고서가 적정했는가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민간도 있고 공공도 둘은 한국 무슨 기관, 여기는 뭐라고? 국제기관인데 안전진단 전문기관 걔는 국제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사실 재건축을 안 할 것도 재건축 판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다시 한번 진단 결과 보고서 적정했습니까? 검토 의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3번은 또 답으로 잘 나와요. 포인트는 시장군수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 누가 해요? 시장군수. 재건축 결정 누가 해요? 시장군수. 나왔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시도 바뀌니까 주의하고. 4번에 1번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는 지체 없이 시 도의사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했다, 재건축 결정했다는 사실과, 자 봐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2번 시도의사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했습니까? 적정성 검토 의뢰합니다. 3번. 자, 3번은 뭐냐? 국장은 시도의사에게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로 하여금 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번. 결정의 취소 등.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도의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취소하세요, 재건축 결정 취소하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4번 진단비용인데 1번 원칙 중요. 진단비용은 시장호수가 부담한다. 예외. 아까 10분의 이상 요청했죠?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가 부담한다. 맞나요?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요청자가 모두 진단비용 부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요청자가 부담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다시 1번. 자, 293페이지 1번입니다. 1번. 자, 1번에, 자, 양가로 1번은 나오면 답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누가 한다고요? 시장원수. 자, 밑에 보면 직권은 안중요하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 거기서 답 나와요. 요청하려면 10분의 1 이상 동의 가지고 요청할 거. 합력 2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294페이지 3번이죠. 3번. 안전사 고리가 있다.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자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그 숫자는 잡아야지 방법 없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은 그것도 잡아놔야 돼요. 주택단지가 대상이지 공동주택이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뭐냐? 구체적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 인정이냐? 시장 군수 인정. 그거 잡아놓고 안전진단 실시에서 자 3번 안전진단 실시에서 1번 함정 없음 동그라미 2번 함정에 3개 요청받으면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자한테 통보. 그 다음 2번에 1번 함정 없음 2번 함정 없음 3번 함정 없음 넘기면 방가로 3번 또 달 나와요. 정비계획 수익 결정,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장 군수. 잘 나오고 4번에서는 4번.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결정한 정비계획 수익 결정,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시도지사지. 국장은 아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진단비용 중요합니다. 원칙 누구? 시장호수 부담. 원칙은 시장호수.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장호수. 그 시장호수가 누구예요?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는 누굴 뜻한다고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기초. 줄여가지고 시장군수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은 시장호수 부담인데 그 다음 문제죠.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지. 요청자가 모두 부담이 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진단인데 그 부분 출제가 잘 됩니다. 답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체킹되어 있는 그런 부분 보면 되고 그 다음 보면 이제 넘어가면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고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 의무 안중요. 2번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체크합시다. 5인 이상 위원입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토의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체크합시다. 과반수 동의. 조합 설립 추진 구성에서 국토부행 정하는 범 절대에서 체크합시다. 시정수 승인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체크합시다. 가로혜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합니다. 함정이 4개나 4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몇 인 이상 위원? 5인 이상. 추진위원회 글자 5개. 그래서 5인 이상. 두 번째,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든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 세 번째, 시장원수 승인받으라. 네 번째, 가로유태 정비사업은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추진위원회 만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가로유태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구성 2번이죠. 조합설립 의제인데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토의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 정비사업은 동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동의 계속 동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등을 2번, 3번, 4번, 10번 받으니까 그냥 한 번 받으면 받은 걸 보자. 또 쓰자.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까 추진위 만들려면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5인 이상. 운영 규정 만들어서 얼마 동의?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하려고 과반수 동의 받았잖아요.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를 또 받아요. 또 받으니까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항상 공법에서 동의는 동의했다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뭐뭐 신청 전에는 철회가 가능해요. 항상 신청 전 철회 가능하고 도정법에서 철회는 양쪽. 도정법에서 동의 철회는 자 갑이 동의했다. 뭐 한다고?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동의했어요. 근데 이 동의를 어찌해야 되겠어요? 철회해야 되겠어요. 내 동의서 지금 누가 가져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가져가 있죠? 추진위원회 가는데 추진위원회 가서 내 동의서 주세요. 그럼 얘가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동의 한 명 받는 게 엄청 힘들게 동의서를 안 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한다? 누구한테도? 예. 추진위원회가 이제 과반수 동의 받아서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시장 군수한테.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도 합니다. 나는 동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야, 갑 동의는 빼라라고 알려주면 꼼짝없이 빼야 된다는 얘기요. 옛날에는 여기만 가니까 여기가 안 준다니까. 안 주고 얼른 신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정비사업의 동의 철회는 양쪽이다. 동의 받아간 자 두 번째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는 철회 의사 표시만 들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얘는 철회한다더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는 양쪽이 한다 기억하시고. 준용 규정은 볼 필요가 없고 공공관리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추진위원회 기능, 업무 추진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이 일을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1번만 신경 씁시다.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것.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2번인데 관리업자 선정인데 관리업자 선정 무슨 얘기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해야 되는데 비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2번 관리업자 선정은 무슨 방식?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경쟁 입찰. 그 다음에 큰 2번 토지 소유자 동의. 걔는 지금 볼 게 아니고 3번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인데 창립총회 개최는 1번만 딱 잡은데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1번만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보지 말고 추진의 조직 운영 그런 내용까지 보면은 평생 가도 진도 안 끝나요. 그런 내용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298페이지 추진에 다시 가가지고 공부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추진위원회 몇 인이라고요? 5인. 하나만 더 빨리 만든다? 과반 동의. 그리고 시정원수 승인. 가로획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함. 거기서 한 명 4개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제는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무조건 양쪽에 한다. 양쪽에. 도정법은 양쪽에 한다. 추진위원회 하고 시장군수한테 하고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데 비리방지에서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 그 부분만 좀 알고 넘겨보면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면 된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주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그 정도 내용 가지고 답 나오는 건 거기서 대부분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돼.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뭐 만듭니까? 조합 만듭니다. 조합. 네, 조합 설립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